정부가 65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방문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전북경찰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원정 투기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전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부안군 주요 관광지별로 입장객 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민 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전주시 A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해 4명이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자가 7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B 한방병원 입원자 1명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8명이 됐습니다. 전주시 내 PC카페를 이용한 확진자의 가족 1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몰디브에서 입국한 1명도 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도 의료과장은 백신 접종 뒤 몸살과 근육통 등 증세로 응급실을 찾는 분이 많아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과장은 이런 증세는 이상 반응이 아닌 접종에 따른 부가작용으로 타이레놀 등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1시간 안에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과장은 현재 도민 2만 5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고 앞으로 150만 명이 접종 예정이라며 지금처럼 응급실 방문객이 많으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가 65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네, 정부 발표를 정리해보면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접종을 미뤄왔는데요. 정부는 10일 열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만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이미 접종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와 입소자 등 만 65세 이상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번 결정 이외에도 추가로 결정된 사항들이 있다고요? 네, 백신 접종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현재 8주에서 10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출장이 잦은 항공 승무원을 2분기 접종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7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취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농업과 임업, 어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1,000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원정 투기 의혹을 적발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내사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며 내사 결과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국 최고의 해넘이 명소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품은 곳, 또한 고려시대 최고급 상감청자가 제작된 곳이 바로 부안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관광지는 어디이고 반면 또 가장 적게 입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관광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과제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편산반도 국립공원이 품고 있는 천년고찰 내소사. 부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만큼 지난해 25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부안 지역 주요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입장객 수입니다. 대웅전 같은 데는 그 옛날 그대로 단축도 안 하고 아주 뭐 1000년 이상 그 먹은 절을 탐이 아주 감동이 좋아요. 오래된 느낌 받아서 좋아요. 다음으로 입장객이 많았던 곳도 고즈넉한 산세와 시원한 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편산반도 국립공원의 명산 내변산이었습니다. 입장객이 가장 적었던 곳은 수백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야외 조각공원도 갖춘 휘목 아트타운으로 10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50명이 더 찾은 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 부안군이 운영하는 청림천문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1060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를 보면 편산반도 국립공원으로 몰리는 편중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편산반도 국립공원과 변산에 자리한 한 리조트 워터파크를 합한 입장객은 32만여 명. 나머지 주요 관광지 13곳의 입장객을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입장객 상위 6곳 가운데 부안군이 담당하는 관광지는 위도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본 예산 기준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3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인 부안군. 코로나19 등 관광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일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덜 알려지고 안전하고 안심한 관광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만이. 한국관광연구원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아직 수정 중이거나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지자체 전체 관광객 수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백억 원을 챙긴 태양광 업체 대표가 도주하면서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53살 A씨가 도주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800여 명에게서 투자금 7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수산종자 1000만여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바닷고기 종자 5종 1100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종자는 쭈꾸미 35만 마리와 꽃게 20만 마리, 바지락과 해삼, 박대 등입니다. 이들 종자는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해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금에 투자하면 한 돈당 3에서 4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가 단풍 미인 쇼핑몰에 새로 입점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정읍에서 생산 가공된 상품에 대한 합법적 통신 판매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마을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합니다. 김제시는 올해 만경, 상리마을 등 9개 마을에 640만 원을 들여 6개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김제시는 야간에도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마을 이장에게 관리를 맡길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악산 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온라인과 차에 탄 채로 참여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김제시는 각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생대회와 가요제, 또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농산물 판매와 자동차 극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최근 개관한 실내 놀이 체험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장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기존 장난감 도서관 2층 공간을 실내 놀이 체험실로 새로 단장한 이후 1층에 장난감 도서관과 연계한 아이랜드를 조성했습니다. 총 550여 제곱미터 규모인 이곳은 3에서 12세 아이와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놀이 휴식 공간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문제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곳이 안락한 놀이문화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경로당과 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재개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합니다. 고창군은 시설 재운영을 통해 홀몸 어르신과 치매 어르신의 돌봄 공백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5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는 1회 고창 신재효 문학상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6일까지이며 응모 주제는 고창의 역사와 자연, 지리, 인물 등을 소재로 한 창작 장편 소설입니다. 공모 이후 심사가 이루어진 뒤 최종 당선작은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제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작지만 강한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김제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앞서 김제 아리랑 문학마을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주관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겁니다. 김제에서는 취업 취약계층과 장기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11일부터 5일 동안 공공근로자 1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3억 원 미만 등 지원 자격을 갖춘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고창 군수로 출마합니다. 11일 민주당에 입당한 심 전 차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차장은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18회째를 맞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축제위원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고창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온라인 축제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행사장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는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